시아버지 수술비로 몰래 샀어.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든 거였는데 얼른 돈 보태서 샀지. 어차피 수술 받기 전에 곧 돌아가실 수도 있고. 명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낸 그 소중한 돈이 며느리의 명품백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 돈이 사람 살릴 돈이었는데 넌 그걸 가방에 썼구나. 내 남편 금방 죽는다 했지? 그럼 내 인생도 곧 뒤집힐 거다. 한 통의 카톡 실수로 드러난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73세 시어머니의 치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기능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의 이른 아침입니다. 고명자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병수를 위한 특별식이었죠. 신부전 말기 환자에게는 염분과 단백질을 조절한 음식이 필요했거든요. 진우 아버지, 일어나세요. 죽다 됐어요. 명자의 목소리에 침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75세의 강병수는 몸을 일으키기도 힘겨워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그는 이제 투석기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야겠소. 병수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이 이들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립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노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결혼 후 아내 미정과 함께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느라 바빠서 부모님 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작 아픈 사람 곁에는 자신밖에 없었거든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일과 생활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명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병수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보, 많이 힘드시죠? 괜찮소? 당신이 더 고생이지. 늙은 영감 뒷바라지하느라. 명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무리 어려워도 소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투석실로 향합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이들 부부를 잘 알고 있었죠. 명자는 남편이 투석을 받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가끔 병수가 고통스러워하면 손을 잡아주고 물을 떠다 주었죠. 부인,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곧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수술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동안 쪼개서 모아둔 적금이 있긴 했지만 큰 수술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명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회의 중이라며 짧게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라고만 말했죠. 며느리 미정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내 한 카페에서 미정은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커피와 디저트가 놓여 있었고 미정은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자랑하고 있었죠. 언니, 이거 어디서 샀어요? 진짜 예뻐요. 온라인몰에서 샀는데 한정판이래요. 남편한테는 비싼 거 말 안 했어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죠.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카페, 해시태그 행복한 워킹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시댁에서는 명자가 홀로 남편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투석 후유증으로 병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명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었죠. 자식 낳아봤자 뭐하나. 내 남편이 죽어가도 아무도 옆에 없어. 명자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고 며느리는 시댁 일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작 어려울 때 함께할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네. 의사가 그러던데. 수술요? 큰 수술인가요? 아직 자세히 안 들었는데 아마 큰 수술일 거야.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전화 너머로 진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큰 병원비 부담은 걱정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엄마, 제가 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지금 회사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래, 너도 바쁘니까. 괜찮다. 명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각자 바쁜 일상에 매여 있어서 정작 부모의 일은 뒷전이었거든요. 그날 밤 명자는 남편 옆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비 걱정뿐만 아니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이 가슴을 눌렀죠. 옆에서는 병수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미정이 온라인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명품 가방들을 보면서 어떤 걸 살지 고민하고 있었죠. 시댁의 걱정거리는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명자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남편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명자는 부엌에서 현관으로 향하다가 매트에 발이 걸렸습니다. 아! 순간 균형을 잃은 명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일어나려고 해봤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침실에서 병수가 명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불렀지만 몸이 불편한 그로서는 직접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있다가 겨우 벽을 짚고 일어났죠. 진우 아버지, 괜찮아요. 잠깐 넘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허리 통증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그래도 명자는 남편 앞에서 아픈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가족을 돌봐온 그녀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거든요. 그날은 병수의 신장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아픈 허리를 참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의사는 수술비로 4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미리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수술 전날까지 준비해 주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쪼개서 모은 돈이지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거든요. 다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수술비가 480만 원이래.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좀 부족해서. 엄마,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서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개인적인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진우가 부모님 집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거든요. 엄마, 어디 봐봐. 아니, 병원 간다면서. 왜 혼자 나가? 어쩌겠냐. 수술비 병원에 내야지. 이 돈 너에게 맡기마.
대신 이번 주 안으로 오전에 병원 들러서 접수해줘. 명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이었죠. 진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비 대신 내고 올게요. 집에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자는 진우의 손에 48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며칠 후 진우와 미정이 함께 부모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미정은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평소보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허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미정의 말에 명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식사를 준비하던 중 미정이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부엌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명자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죠. 친구와의 카톡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언니 그 가방 정말 샀어? 완전 행운이네. 키읔 시아버지 수술비로 몰래 샀어.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든 거였는데 누가 채갈까봐 얼른 돈 보태서 샀지. 나중에 남편 월급 들어오면 다시 수술비 채워 넣을 거야. 헐 대박 키읔 근데 들키면 어떡해? 몰래 했으니까 모를걸? 어차피 수술 받기 전에 곧 돌아가실 수도 있고. 명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낸 그 소중한 돈이 며느리의 명품백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 돈이 사람 살릴 돈이었는데 넌 그걸 가방에 썼구나.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술비가 없어서 병수의 수술 날짜가 이미 한 달 뒤로 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다른 급한 환자를 먼저 수술하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미정이 핸드폰을 집어들며 명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웬일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아니다. 그냥 가족끼리 모처럼 만났으니까. 명자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와 미정이 집으로 돌아간 후 명자는 남편 병수의 병상 옆에 앉아서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집애,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았나? 명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옆에서는 병수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지 못한 채로 점점 약해져가는 남편을 보며 명자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하나의 목표로 뭉쳐지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명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미정이 자신의 돈으로 명품백을 산 것을 알게 된 후 명자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번 주말에 아버지 생신상 차릴 건데 미정이랑 같이 와라. 명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소하게 넘어갔을 아버지의 생신을 갑자기 크게 차리겠다고 하니 진우는 조금 의아했죠. 엄마,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을까요? 조용히 하는 게 아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차릴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더 생신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잖니. 명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미정과 함께 오겠다고 약속했죠. 그 주말
명자는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와는 달랐어요. 일부러 가장 오래된 반찬들을 꺼내왔고 유통기한이 지난 간장을 사용했습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찾은 시든 나물도 접시에 담았죠. 이 정도면 배탈은 안 나겠지. 하지만 맛은 좀 이상할 거야.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특별한 것을 하나 더 올려놓았어요. 명품백 카탈로그와 함께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오후에 진우와 미정이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 수술비로 산 그 가방이었죠.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미정이 밝게 인사하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귤 5개 정도 든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자신이 쓴 돈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한 선물이었죠. 고맙다. 자, 앉아서 밥 먹자. 명자가 준비한 상을 보고 미정은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음식들이 왠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미정이 상 위에 놓인 명품백 카탈로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죠. 아, 그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던데. 미정이도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명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은 각자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몸이 안 좋아서 조금만 먹었고 진우는 별다른 말 없이 밥을 먹었죠. 하지만 미정은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하네. 간장이 왜 이런 맛이지?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음식 맛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먹었지만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명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있던 봉투를 집어들었죠. 미정아, 이거 좀 봐라. 봉투를 여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에는 며느리가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시아버지 수술비로 명품백을 샀다는 그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도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수술비가 아내의 쇼핑비로 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내 남편 금방 죽는다 했지? 그럼 내 인생도 곧 뒤집힐 거다. 명자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오해? 내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인데 뭐가 오해야? 명자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정이 명품백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이었어요. 해시태그까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진우는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거든요. 미정아,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라면 아픈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넌 그 반대를 했잖아. 명자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죠. 진우야, 너도 마찬가지다. 내 아내가 이 돈 봉투를 몰래 가져간 것도 여태 모르고 부모 병원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확인 안 하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너무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아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안일에 미정이는 끼지 마라. 내가 할 일은 그 가방값을 다시 수술비로 내놓는 거야. 명자의 선언에 미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백이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미정이 다 써버린 수술비는 진우가 이번 주에 월급이 나오면 도로 채워넣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와 미정이 집으로 돌아간 후 명자는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며칠 후 명자는 마을 여사모 반찬 봉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번 주에 시간 되면 나랑 같이 봉사활동 한번 해볼래? 명자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지난번 수술비 사건 이후로 미정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어머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명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그 목요일 명자는 미정을 데리고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여사모 회원들은 이미 모여서 반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죠. 어머니들, 오늘 우리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처음 오는 거라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예쁜 며느리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한 할머니가 미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정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평소 이런 봉사활동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반찬 포장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미정 옆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요즘 며느리들 참 대단해요. 시아버지가 아픈데도 자기 일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특별해요. 시아버지 수술비로 명품백도 사더라고요. 명자의 말에 모임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아, 미정아. 부끄러워할 것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 돈이 있으면 쓰는 거지. 명자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듯 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주변 할머니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수술비로 명품백을 샀다고요? 진짜예요? 아휴, 그런 일이 있나요? 사람 목숨값인데.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 철없나?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반찬 포장을 하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미정아, 괜찮다고. 이해해. 젊은 사람들은 예쁜 거 사고 싶잖아.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을 팔자인데도 그런 거 샀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 명자가 마치 며느리를 감싸는 듯 말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할머니들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거든요. 아이고, 그 얘기 맞네요. 우리 동네 맘카페에도 올라왔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맘카페에 뭐가 올라왔다고요? 시아버지 병원비로 명품백 산 며느리 이야기요. 사진까지 있던데 혹시 그게... 할머니가 미정을 다시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들고 있던 그 명품백이 바로 그 가방이었거든요. 진짜네요. 바로 그 가방이에요. 헐, 진짜 그 사람이었어요? 완전 유명인이네. 아이고,
인간 맞나? 시아버지 죽어가는데 그 돈으로 가방을 사다니.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미정이 급하게 경로당을 나가자 남은 할머니들은 더욱 신나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명자씨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런 며느리 두고.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요. 자기만 알지, 시댁은 안중에도 없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죠. 수술비로 명품백이라니. 명자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온 동네가 미정의 이야기로 시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는 이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댓글로 가득했어요. 시아버지 병원비로 명품백 산 며느리 봤어요. 키읔키읔 진짜 실화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라면 그런 며느리 당장 내쫓겠다. 댓글들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미정의 직장 동료들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시선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 혹시 온라인에서 화제인 그 며느리가?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미정의 해명은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거든요. 심지어 미정이 자주 가던 미용실, 마트,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명자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아내가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명자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거든요. 오늘 봉사활동 어땠소? 좋았어요. 미정이도 데리고 갔는데 동네 어머니들이 무척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직장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명자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이 누려왔던 평온한 일상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자는 예전에 호락호락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밤늦은 시간 미정은 직장에서 돌아와 진우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온라인과 직장에서 받은 시선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맘카페에 그 글 쓴 거 맞지? 내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미정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키며 수다를 떨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인터넷으로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 받는 정도밖에 못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평소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했거든요. 카톡도 겨우 읽는 정도였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자세히 알고 글을 쓴 거야? 내가 산 가방 종류까지 정확히 나와 있던데. 미정의 절규에 진우도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도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해서 놀랐거든요. 마치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당신 친구가 혹시 쓴 거 아니야? 엄마가 직접 쓴 건 아닐 거야. 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면서도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나 지금 회사도 위태롭고
애들 학부모 모임에서도 왕따야. 어떻게 해야 해? 미정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도 이 소문을 들었는지 미정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게다가 아이들 학교에서도 다른 학부모들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리자. 그리고 가방도 팔아서 돈 돌려드리고. 진우의 제안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사과야?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나는 그때 너무 급했고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바로 돈 채워서 돌려놓으려고 했던 거야. 잠깐만 그 돈을 빌린 거라고. 미정아, 너 진짜 양심 없다. 잘못한 건 너잖아. 아버지 병원비를 그런 식으로 쓴 것도 사실이고. 진우는 아내를 타이르려 했지만 미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한편 명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앞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명자 씨 정말 불쌍해. 그런 며느리 둬서. 맞아. 시아버지 죽어가는데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다니. 정말 인간이 아니야. 그래도 명자 씨가 너무 착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진작 내쫓았을 텐데. 명자는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미정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명자는 남편 병수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온 동네가 미정이 이야기로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우리를 동정하고 있어요. 그래, 당신이 뭔가 한 건 아니고. 병수가 묻자 명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봉사활동 가서 물어보니까 대답해 준 거지. 뭘 특별히 했겠어요. 명자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맘카페에 글을 쓴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동네 할머니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진우가 혼자 부모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너무 창피해서 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엄마, 미정이가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가방도 팔아서 돈 돌려드릴게요. 수술비는 일단 제 돈으로 병원에 결제하고 왔어요. 진우의 사과에 명자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미정이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미정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힘들어한다고? 내 남편이 수술 못 받고 죽어가는 게 더 힘든 일 아니냐? 명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 행세를 한다는 게 더욱 화가 났거든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미정이를 데리고 와서 직접 사과드리게 할게요. 진우는 어머니의 냉정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명자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미정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명자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까지는 계속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미정이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정이의 카톡 사진은 매일 바뀌었고 사진들 속에는 화려한 명품백을 뽐내며 웃고 있는 미정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병수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수술을 하루 남겨놓고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거였어요. 명자는 남편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더욱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버지. 진우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회사 회의 때문에 늦었다고 했지만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기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미정이는 어디 있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나중에 온다고 했어요. 진우의 말에 명자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 며느리였던 거죠.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평소와 다르게 모든 것을 직접 챙겼어요. 장례식장 선택부터 부고 발송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마지막까지 내가 챙겨야지. 명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고를 작성하면서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주 자리에 놓인 유족 명단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이름이 없네. 아들 부인은 어디 있어요? 유족 명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고명자, 장남 강진우, 며느리 공란. 미정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오후에 도착한 미정은 그 명단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제가 왜 유족 명단에 없어요? 결혼한 지 8년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진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미 정리해 놓으셨다. 네 이름 유산장에도 없어. 그 돈 네가 먼저 가져갔잖아. 우린 미리 죽은 며느리로 정리한 거야. 명자의 말에 주변 조문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그럼 앞으로 이 집에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산에서 제외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지위마저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묻니? 난 이제 상 치렀고 너는 상갓집 망신시킨 죗값 치를 시간이야. 명자의 차가운 선언에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명자 씨, 무슨 일이에요? 한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시아버지 수술비로 명품 쇼핑을 한 며느리가 있어서 고인이 생전에 유족에서 제외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수술비로 쇼핑을? 조문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미정이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미 유명해진 그 며느리가 바로 미정이라는 걸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아, 맘카페에서 봤던 그 사람이네. 진짜였구나.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저런 식이야?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상황을 수습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 저 애가 그 전에 제대로 사과하러 온 적이나 있어? 내 아버지 수술비로 쇼핑한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라고? 명자의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정이 한 일이 잘못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빈소에서 명자는 홀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못 살린 저 기집애한테 제대로 된 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장례식장 밖에서 미정은 진우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뭐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미정아, 애초에 너가 잘못한 거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만해. 당신도 나를 버리는 거야? 미정의 절규에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내의 잘못이 더욱 크게 느껴졌거든요. 이튿날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상여차를 따라가는 유족들 중에서도 미정만은 뒤처져서 걸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유족이 아니었으니까요.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명자는 관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편히 가세요. 남은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며느리에 대한 진짜 복수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명자는 작고 허름한 국밥집에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진우에게도 말하지 않고 미정과 미정의 친정 부모를 동시에 불렀어요. 이번에는 모든 걸 정리할 생각이었거든요. 미정아, 오늘 오후 3시에 광화문 근처 할머니 국밥집으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명자의 전화를 받은 미정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이시길래? 와보면 알 거야. 늦지 마라. 명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친정 부모에게도 똑같은 시간으로 연락을 했어요. 사돈어른,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오늘 미정이와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미정의 어머니는 시댁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게 조금 이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밥집에 도착한 미정은 부모님이 이미 앉아 있는 걸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떡해? 미정아, 우리도 너희 시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왔는데 너도 오라고 하셨다더라. 미정의 아버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잠시 후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저희 부모님까지? 너희 부모도 이젠 알아야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무슨 짓을 했는지. 명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차례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시아버지 수술비로 명품백을 산 카톡 캡처였습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사돈댁, 이게 다 당신 딸이 해온 일이에요. 남편 수술비로 한정판 백을 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미정의 아버지가 그 내용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정아, 이게 사실이냐? 진짜냐? 그 돈으로 가방을 샀다고. 아빠, 그게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어. 미정의 변명에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병원 수납 미납 통지서였습니다. 병수의 수술이 연기된 이유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수술비가 없어서 남편 수술이 미뤄졌어요. 결국 제때 수술 못 받고 돌아가셨죠. 명자의 설명에 미정의 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사람 목숨값인데. 내가 그럴 줄은. 아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나 그냥 그때 정신이 좀 진짜 큰 죄인 거 알아요. 미정이 오열하며 사과했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건 미정이 지난 1년간 구매한 명품들의 영수증 모음이었어요. 명자가 일일이 조사해서 모은 것들이었죠. 이것만 봐도 1,0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전부 진우 월급으로 사는 것도 모자라 대출도 받았더군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미정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건 미정이 온라인에 올린 인증샷들을 모은 자료였습니다. SNS에서 행복한 워킹맘 이미지로 올린 사진들이었죠. 이게 당신 딸의 진짜 모습이에요. 시아버지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돈으로 이런 인증샷을 찍고 있었어요. 미정의 부모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미정아,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니?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목소리에 미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너무해. 내 남편은 수술 못 받고 죽었고 넌 그 가방 들고 인증샷 찍었잖아. 나는 이제야 내 남편한테 제대로 상 치른다. 널 상갓집에서 내보내는 걸로. 명자의 선언에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미정 손가락에 있던 결혼 반지를 가리켰어요. 그 반지 벗어라. 그리고 친정 어머니한테 드려라. 어머님, 우리 집 며느리는 이미 죽었어. 내 남편 죽인 놈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거든. 명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미정의 친정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돈님, 딸 다시 데려가세요. 그 집안에 맞는 삶을 살게 하세요. 우리 집 그릇은 그 애한테 너무 작았던 모양이니까.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빼서 어머니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진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지만 미정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명자의 단호한 선언에 미정 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면서 명자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미정아, 앞으로는 진짜 사람답게 살아라. 다른 집에서 이런 짓 또 하지 말고. 그날 이후 미정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우와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난 거였어요. 명자의 복수는 드디어 완성되었고 미정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진우 아버지, 편히 쉬세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고명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 산과 강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 거였죠. 명자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거든요.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오늘은 배추 심을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복수의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 농사를 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명자의 새로운 일과였습니다. 아침에는 밭일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죠. 명자 씨는 솜씨가 좋아서 좋겠다. 우리 반찬 받아먹는 할아버지들이 맨날 명자 씨 음식 달라고 하시네. 아이고, 뭐려. 그냥 정성으로 하는 건데. 명자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복수에 매달려 살았던 지난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진우가 반찬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시죠? 그럼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뭐가 나빠지겠니? 명자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게 있었어요. 진우의 표정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과 헤어진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아들의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친정에서 새로운 일도 시작했다고 하고 진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서운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복수가 정당했다는 인정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진우야, 이제 내가 이 집안을 이어가야 한다. 명자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 집안에선 밥보다 돈이 먼저였지만 우리 집 밥상은 마지막까지 뜨거운 게 남아야 하니까. 명자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명자는 혼자 먹는 아침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맞은편 자리에 빈 그릇 하나를 놓아두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 되었어요. 엄마, 왜 빈 그릇을 놓아두세요? 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자리야. 혼자 먹기 허전해서. 명자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언젠가 누가 앉더라도 이번엔 진심으로 숟가락 들 사람이어야 한다. 명자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아버지도, 미정이와의 관계도. 진우야,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명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복수를 마친 지금 그녀의 마음에는 분노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과 만나거라. 돈이나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서울로 돌아간 후 명자는 혼자 조용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여전히 빈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잔잔한 국물 소리, 조용한 국자 휘젓는 소리가 작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밥을 짓는 삶이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진우 아버지, 편히 쉬세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복수에 매달려 살았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차례였거든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명자의 모습에는 이전에 없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복수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명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편히 가세요. 남은 일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도 명자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거든요.